안녕하세요. 평촌서울아병원의 김준배 원장입니다. 네, 오늘은 무릎에 퇴행성 관절염이 있을 때 저희가 어떻게 치료하는지, 오늘은 특별히 수술이 아닌 치료 방법, 흔히들 보존적 치료라는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보존적 치료. 그러니까 수술이 아닌 치료를 보존적 치료라고 하는데, 이제 약이 있고 주사 치료, 그다음에 제가 아주 강조하는 운동 치료. 먼저 약을 말씀드리면, 정형외과에서 쓰는 약, 관절염일 때 쓰는 약은 소염 진통제. 관절염이니까 염증 가라앉히는 치료는 기본에 들어갑니다. 초기에는 잘 약으로 고칠 것을 만성이 되면 약이 잘 안 들어요. 꼭 필요할 때는 소염제 치료가 필요하다는 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흔히들 이제 연골 보호할 수 있는 성분들 뭐 저보다 많이 아실 거예요. 뭐 무슨 보스웰리아, 녹색홍합, 우슬, 글루코사민, 콘드로이친. 대부분 그 스토리를 보면 어떤 분들이 관절이 좋아서 이걸 추적하다 보니 이 성분들이 좋더라 밝혀진 거예요. 사실은 뭐 근거는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들은 뭐 드시는 건 관계없다고 설명을 드려요. 하지만 너무 맹신하지 마시고 현 상태 유지 및 예방 차원에서 좋다고들 하는 거는 드셔보는 거는 좋은 방법입니다. 근데 통증이 너무 심할 때 이 통증을 치료할 수 있는 약은 아니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자, 두 번째 이제 주사 말씀을 드리면, 주사 종류도 굉장히 많아졌어요. 가장 기본으로 쓰는 연골 주사는 히알루론산이라 그래서 원래 우리 사람의 무릎에 들어있는 성분이에요. 그래서 6개월에 한 번씩 와서 주사 맞고 또 그 사이사이는 운동 다니시고, 물론 안 아프시면 계속 안 맞아줘도 돼요. 그런데 옆집 아줌마 무슨 얘기 하시냐면, 너 구주사 한 번 맞기 시작하면 평생 맞아야 돼. 시작을 하지 마.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틀린 얘기죠. 시작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프롤로 주사라 그래서 인대 강화 주사고, 무릎 통증 중에서 인대를 다쳤거나 좀 만성적으로 아플 때 쉽게 말하면 흐물흐물한 조직이 아프니까 이거를 좀 탱탱한 조직으로 바꿔준다 생각하시면 돼요. 효과가 있는 병이 있어요. 모든 만병통치약은 아니라는 점.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DNA 주사라고 많이들 또 알고 계실 텐데, 2020년 3월부터 의료보험 적용이 됐어요. 요거는 연골 주사와 비슷하게 쓸 수 있습니다. 무릎 안에 직접 관절 내에 넣는 것이고, 여러 다른 치료를 다 해봤는데 좀 효과가 별로 만족스럽지 못하다 그럴 때 주사도 맞아보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퇴행성 관절염 한 2기 정도 있으시니까 이렇게 관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드리면, 아이 그 좋은 주사 하나 나왔다면서 그거 안 주실래요? 뭐요? 그러면은 줄기세포 주사 달라 그러지.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무릎 아프면 와서 줄기세포 주사를 딱 맞으면 다시 연골이 4기가 3기가 되고 3기가 2기가 되고. 그런데 수술입니다. 연골이 어느 부분이 푹 손실됐을 때 줄기세포를 저희가 수술을 통해서 이식을 해주면 거기에 연골이 좀 자라나는 것까지는 지금 실제로 쓰이고 있습니다. 줄기세포 주사는 없어요. 아직까지는. 제가 운동 좀 하세요 거의 꼭 여쭤보거든요. 진료볼 때. 그러면 다 한대. 저는 옛날에 다 진짜 여기 분들은 운동 정말 열심히 하시는 줄 알았어요. 아닌 걸 아는 순간 다시 여쭤봐요. 무슨 운동 하세요? 그러면 이제 약간 이제 주춤하시면서 저 좀 걸어요. 왜 걸으세요? 그러면 출근할 때 걷는. 나 일할 때 엄청 걸어요. 자, 운동 아닙니다. 운동 안 하는 거예요. 무릎에 퇴행성 관절염이 있을 때는 걷기 반, 근력 운동 반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무조건 걷기도 좀 부족하고 무조건 근력 운동만도 부족합니다. 걷기 보통 한 30분, 그 다음에 근력 운동. 근력이 좋으셔야 걸을 때 무릎에 충격이 안 가고, 꾸준히 좀 걷는 운동도 해줘야 연골도 영양분 공급이 되면서 건강해지고. 아주 쉽게 하실 수 있는 운동 권유해 주세요. 그러면 저는 제일 첫 번째가 아쿠아로빅 권해요. 이 요새 수영장 문 닫아가지고 운동 못하면서 무릎 아파졌어요 하고 많이 오세요. 잘 생각해 보시면 운동이 그만큼 좋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빨리 하여튼 수영장이 개방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다음에 실내 사이클, 뭐 외부 사이클도 괜찮고요. 스쿼트 운동 알려드릴게요. 그냥 하기가 조금 사실은 까다로운 운동입니다. 그래서 힘드신 분들은 의자를 앞에 놓고 잡고 하거나 또는 뒤에 놓고 살짝 앉듯이 하는 방법들 안전하게 할 수 있고요. 한 가지 제가 꼭 말씀드릴 게 있어요. 이 그래프를 좀 보여드릴게요. 통증은 아주 심할 때가 있고 하나도 없을 때가 있고 이런 사이클이 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잘 지내다가 언제 한번 되게 아파지면 내 퇴행성 관절염이 사기로 확 간주하죠. 근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요때 급성 통증 잘 관리하면 다시 잘 지낼 수 있어요. 보통은 요게 한 3개월 보시면 돼요. 길어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좋아질 때가 옵니다. 그게 방금 얘기한 보존치료, 약, 주사, 물리치료, 운동치료. 많이 물어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무릎에 물이 찼어요. 이 물 뽑으면 안 된다고 하던데 뽑아도 되나요? 이런 질문도 하시고. 우리 무릎 모형을 보시면 모든 관절은 연골로 이렇게 이루어져서 마찰을 줄인다고 알고 계시죠?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나의 물 주머니가 있고 여기서 이제 위에 뼈, 아래 뼈가 이렇게 움직이신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이제 이 물을 활액이라고 하는데 정상적으로 우리 몸에서 만들어줘요. 그리고 그 물이 생산되고 또 흘러나가고 이런 일이 계속 반복이 되면서 관절에 일정한 양의 물을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물이 너무 많이 나오면 고이겠죠? 또 반대로 너무 나오는 건 똑같아도 밖으로 못 나가면 또 고이겠죠? 이제 무릎 안에 물이 점점 차게 되는 거예요. 이제 물이 많이 차면 진짜 눈으로 보기에도 이렇게 부어서 오시기도 하고 저희가 이렇게 눌러보는 테스트를 하게 돼요. 물이 안 찼으면 이게 안 눌러지는데 물이 차면 얘가 이렇게 떠올라요. 그래서 물이 찬 사람들은 저희가 눌러보면 이런 느낌이 생겨요. 꿀렁꿀렁꿀렁 하면서. 그러면 물이 언제 찼느냐? 첫 번째 너무 과사용했을 때입니다. 등산을 갑자기 하지 않던 분이 막 3, 4시간 등산을 따라갔다 오거나 또는 쇼핑을 막 오랜만에 몇 시간씩 걸었더니 다음날 무릎이 부었어요. 보시면 무릎 안에 물이 고여 있는 걸 저희는 느껴요. 이렇게 손으로 검사해 보면. 그리고 이제 퇴행성 관절염이 생기시면 퇴행성 관절염이라는 것이 연골이 조금씩 마모가 되는 병이잖아요. 그래서 그 가루들이 우리 물 주머니 안에서 갈 데가 없잖아요. 그게 돌아다니면서 주변을 자극을 해서 또 물을 더 만들게 돼요. 그래서 이제 관절염 환자분들은 특히나 물이 자주 차실 거예요. 물이 차면 어떤 문제들이 생기냐 하면 팽창이 되면서 첫 번째 통증이 생기죠. 두 번째는 뻑뻑하다고 할 수 느끼세요. 이렇게 무릎을 구부렸다 폈다 할 때 또는 뭐 앉았다 일어날 때 무릎이 뭔가 이렇게 꽉 찬 느낌이 들어요. 또 더 많이 찬 분들은 무릎이 이렇게 잘 구부러졌던 것들이 어느 날 갑자기 여기서 멈춰요. 뭐가 꽉 낀 듯이 더 이상 안 가요. 이런 얘기도 하시고 좀 더 나가서 이제 이 물 찬 게 너무 오랫동안 지속이 되면 그래서 주변 조직들이 괴사가 되기도 하고 무릎 위에 있는 대퇴사두근 또는 주변의 근육들이 퇴화가 된다고 연구가 되어 있어요. 물이 빨리 없어지게 치료를 당연히 하셔야겠죠. 제일 많이 하시는 질문이 이 물 뽑아도 돼요? 이제 제가 늘 얘기하는 동네 아줌마들이 야, 너 그 물 뽑으면 버릇된대. 물 뽑으면 또 차서 또 뽑고 또 뽑게 된대. 너 뽑지 말아라 이렇게 듣고 오세요. 물이 생기면은 물이 많으면 안 좋으니까 물을 뽑죠. 자, 근데 물이 그러면은 뽑은 순간 싹 없어지고 끝 될까요? 아니죠. 또 계속 만들어지겠죠. 문제가 해결이 안 됐으니까 원인이. 그러면 여기서 다시 나타나신 동네 아줌마 거봐 내 말이 맞지? 너 내가 하지 말라 했는데 주사기를 물 뽑으니까 물이 생겼잖아.
자, 이 말 맞나요? 자, 이게 이제 무릎의 주머니라고 생각해 볼게요. 이렇게 물이 조금 찬 경우도 있고 이렇게 가득 찬 경우도 있겠죠. 이 정도 작은 경우는 좀 쉬고 또 뭐 소염제 드시고 물리치료하고 이렇게 뭐 마사지도 하시고 그러면은 흡수가 돼요. 자연적으로 이게 흡수가 돼서 더 이상 안 나올 뿐더러 흡수가 되니까 얘네가 없어집니다. 자, 근데 이거 보세요. 이렇게 많으면 예를 들어서 뭐 약을 먹고 아무리 해도 욕조에 물 여기 연다 해도 물이 쫙 빠지지 않잖아요. 시간이 걸리듯이 이게 나가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이제 물이 오래 차 있으면 좋을 거 없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뽑는 거예요. 이걸 뽑아서 적어도 이 정도 양으로 줄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정도는 이제 흡수가 될 거니까. 추측컨대 그 동네 아주머니의 말씀은 너 물만 뽑지 말고 정확하게 원인 치료해라 라고 말씀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MRI나 초음파나 정밀 검사를 통해서 왜 물이 찼는지 그 원인을 치료를 이제 해야겠죠. 뭐 연골이 손상했으면 연골 치료, 연골판의 문제면 연골판 치료, 또 인대가 문제면 인대 치료. 그래서 원인을 치료하셔야지 이 물은 사실은 그냥 단순히 결과물일 뿐입니다. 네, 오늘은 질문을 드려볼게요. 연골 주사는 연골을 넣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연골을 넣는 것도 아니고 연골 속에 주사하는 것도 더구나 아니에요. 좀 이름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오해들이 분명히 있는데 정말 연골 주사가 뭔지 좀 정확하게 아셔야 그 흔히들 오해하시는 주사 맞으면 안 된다, 주사 맞으면 나쁘다 이런 얘기를 안 하실 것 같아서 연골 주사를 좀 심층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연골 주사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무릎은 이렇게 물 주머니인데 요 물 주머니 안에 넣어주는 거예요. 딱딱한 곳에 넣는 것이 아니라 물 풍선 안에 넣는 거니까 많이 아프지도 않고 겁내실 거 없는 주사긴 합니다. 그러면 그걸 왜 도대체 넣느냐? 관절염 초기일 때는 연골이 어떻게 돼요? 벗겨지고 이렇게 막 까지고 갈라지고 그러면서 심할 때는 뼈가 노출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닿을 때 거칠거칠하기도 하고 또 연골이 얇으니까 쿠션도 아무래도 적고 이래서 아픈 거기 때문에 그 사이에다가 뭔가 완충제를 보충해 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원래 있는 물의 성분이 대표적으로 히알루론산. 히알루론산은 많이 아세요, 사실. 잘 생각해 보시면 히알루론산 화장품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얼굴에 많이 요새 바르시죠? 우리 인공 눈물 쓰시는 분 많죠? 인공 눈물에도 많이 씁니다. 히알루론산. 또 필러 성분도 히알루론산이에요. 남자분들 잘 모르겠다. 난 히알루론산 들어본 적 없다. 참치집에 가서 소주 한잔 하실 때 단골집에 가시면 꼭 주는 거 있어요. 뭐 있죠? 참치 눈깔주. 드셔보셨군요. 네. 그거 보시면 동그란 거에 이게 약간 반투명한 뭔가 있죠. 이 먹어도 되나 싶을 이상한. 그게 바로 딱 히알루론산이에요. 자, 그러면 이 히알루론산이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여기저기 쓰이느냐? 이 성분은 물을 잘 이렇게 주변에 머금고 있는 성분이라고 합니다. 윤활 역할이 되겠죠. 또는 점성, 탄성 얘기하는데 원래 위치로 돌아가는 충격을 흡수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근데 문제는 젊을 때, 건강할 때는 히알루론산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끈적끈적하기도 하고 이렇게 탄성도 좋은데 관절염이 심한 분들 보면 되게 묽어져요. 쉽게 말하면. 그러면은 더구나 더 충격 흡수가 안 되겠죠. 정상 활액이 이렇게 높이 있는데 관절염 활액을 분석해 보면 탄성이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보충해 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연골 주사인 겁니다. 실제로 테스트를 해봤어요. 연골 주사를 넣고 나서 탄성을 다시 쟀더니 이렇게 다시 올라가요. 오히려 정상보다 높게 올라가요. 그래서 하나 보여드리면 오늘 특별히 실제 우리 쓰는 연골 주사를 제가 하나 까서 이렇게 어떻게 생겼는지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맞아보신 분 중에도 그냥 맞기만 했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실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이 물하고 다르죠? 점성,
높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얼굴에 바르고 싶죠? 네, 히알루론산 화장품. 이거를 우리 무릎 속에 넣어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걸을 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우리가 걷거나 뭐 활동할 때 좀 탄성과 점성이 있으니까 더 연골이 보호가 되겠죠. 자, 무슨 질문들을 또 요새 하시냐면 저한테 오시면 이제 연골 주사를 6개월에 한 번씩 놔드려요. 이제 6개월 뒤에 오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우리 옆집 아줌마는 3번씩 맞으러 오라고 했대는데 왜 저는 한 번만 줘요? 다음 주에 오면 안 돼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한 10몇 년 전에는 연골 주사 맞으러 주 1회씩 5주를 다니셨었어요. 그러다가 3번 맞는 게 나왔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한 번 맞고 다음 주에 맞고 그 다음 주에 맞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그걸 6개월 단위로. 이제는 기술이 또 좋아져서 한 번 맞으면 되는 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자 3회 제형은 이렇게 이 정도로 물보다는 좀 진한 요새 많이 쓰시는 그 우리 손 소독제 같은 느낌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최근에 개발된 쓰이는 연골 주사는 이렇게 조금 더 약간 가루가 들어있는 느낌도 있고 이거보다 좀 더 그렇죠? 이게 교차 결합을 시켜서 조금 더 끈적끈적한 느낌이 좀 있으십니다. 네, 남은 거 몸에다 바르고 있습니다. 환자분들이 이런 말씀하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약을 내가 하고 간 걸 까먹고 있었는데 무릎이 조금 아픈 걸 보니까 6개월 된 것 같아요. 맞죠? 진짜 딱 맞아요. 관절염이 한 2기에서 3기 정도 되면 사실은 심한 분들도 이렇게 연골 주사와 운동으로 잘 지내다가 6개월쯤 되면 조금 아파서 또 맞으러 오시고 이런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꽤 오랫동안 효과를 볼 수 있는 좋은 주사라는 거. 앉아요? 앉아봐. 이거 이렇게 하고? 네네네네. 이렇게? 네. 네. 그리고 또 아까처럼 무릎 꿇어보시고. 이렇게? 네. 이렇게? 네. 좋아요. 또 양반 다리 빼보시고. 아, 양반다리만 잘 되지 이거는. 양반다리야 뭐 잘 되지. 똑같이. 이런 분들이 주변에 꽤 있으실 거예요. 인공관절이 정말 꼭 필요하고 더 이상 다른 방법이 없는데 너무너무 아픈데 하루하루 힘들게 사시면서 잘못된 오해로 수술을 미루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제 설명 들으시고 너무 걱정하지 말고 수술을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면 10년 썼을 때 누구는 좋고 누구는 안 좋은 얘기가 나왔느냐? 우리 무릎의 인공관절을 보시면 위아래 금속이 있고 중간에는 이렇게 플라스틱이 구부렸다 폈다 하는 마찰면을 플라스틱이 담당을 하는데 자 이게 초창기 모델 재료 기술이 떨어졌을 때는 얘네 마모가 너무 잘 됐어요. 그래서 자 여기 보시면 이런 식으로 막 깨져나가기도 하고 넣으시면 지금 이렇게 돼요. 다 닳았죠. 이렇게 마모가 되면서 이 가루들이 다 얼룩 가겠어요. 무릎 안에 있으면서 막 뼈를 녹이고 이런 문제들이 사실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 플라스틱을 좀 더 튼튼하게 만들 것이냐, 마모가 덜 되게 할 것이냐가 아주 오랜 기간 발전을 해왔고 요즘에는 이 플라스틱 만드는 자체의 기술도 좋아졌고 또 마모가 덜 되게 무릎 디자인 자체가 많이 발전을 했어요. 실제로 제가 쓰는 우리 인공관절은 이렇게 회전을 할 수 있게 해줘서 마모되는 거를 줄여서 실제로 더 오래 쓸 수 있게 한 디자인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하여튼 방법이
많이 발전하면서 이런 일은 사실은 아주 드물어요, 요새는. 그래서 최근 결과들 보면 15년 생존율이 보통 90% 이상 나오고, 제가 잠깐 언급한 회전형 인공관절의 경우에는 마모를 확 줄여서 20년 생존율이 97%라는 보고도 있어요. 그러니까 10년밖에 못 쓴단 말은 사실은 조금 옛날 얘기, 그리고 약간 과장된 얘기고요. 현재 기술로 수술받는 요즘 분들은 체중 안 나가게 하고 또 너무 과한 일 하지 않고 그러시면 30년도 쓸 수도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이, 나 수혈 받기 싫은데 인공관절 하면 수혈을 한다고 들었는데, 그래서 또 머뭇거리는 분들이 계세요. 자, 실제로 옛날에는 인공관절 하고 나서 수혈 사실 많이 했었어요. 근데 요새 또 의학은 참 발전을 하잖아요. 요새는 피 자체를 수혈하지 않고 고농도의 철분 제제를 주사로 하는 것들이 발전이 됐고, 또 수술 기술이 자꾸 좋아지면서 수술 중에도 피가 덜 나게 되고, 또 이제 경험이 많은 분한테 하게 되면 더 그렇고요. 또 수술 후에 무릎 주변에 이런 피를 덜 나게 하는 약들도 개발되어 있고, 그래서 수술 후에는 수혈이 옛날보다 많이 줄었어요. 물론 아주 안 합니다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경우 안 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수혈이 무서워서 수술을 미루실 필요는 전혀 없고, 또 더군다나 인공관절 중에 전체 바꾸는 게 있고 반만 바꾸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는 심장이 너무 문제가 되고 피가 좀 최대한 안 나야 돼, 그런 분들은 반관절만 하는 경우는 정말 피가 덜 나고 수술도 부위가 작기 때문에 수혈 정말 절대 안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들이 발견되어 있으니까 수혈이 무서워서 내가 꼭 필요한 인공관절을 안 할 필요는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은 무릎에 대해서 질환 설명과 운동 관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20대 여자분들이 무릎이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지금 20대 분들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아프시죠? 20대 분들 무릎 많이 아파요. 20대 여자분이 관절이 어떻게 닳았겠어요. 무릎 아픈 이유 중에 아주 큰 포션을 차지하는 게 전방통증 증후군이라는 병이 있어요. 자, 근데 이 예를 왜 얘기 드렸냐면 운동과 너무 연관이 많아요. 내 근육이 작냐 안 작냐를 먼저 생각을 하셔야 돼요. 20대 분들 내가 뭐 젊은데 근육 좋겠지, 나는 당연히 좋겠지 생각하시겠지만 작은 분들 굉장히 많아요. 자, 줄자 집에서 줄자로 내 허벅지 동그란 뼈 있는 거 손가락 2개 위 정도를 이렇게 줄자로 재보세요. 허벅지 둘레가 여자분들 한 36, 남자분들은 한 40에서 좋은 분들은 한 50까지 나와요. 무릎 아파서 오신 분들 MRI 찍어도 이상 없고 엑스레이 찍어도 이상 없는데 재보면 대부분 35, 뭐 34 이래요. 그 작은 근육으로 사니까 무리 있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무릎 앞쪽에 있는 연골에 스트레스가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서 통증을 느끼는 게 이제 전방통증 증후군이라는 병이에요. 이런 분들이 병원에 가서 약 먹고 주사 맞고 집에 가서 뭐 하죠? 아무것도 안 하죠. 그리고 2주 뒤에 와서 주사 맞고 일주일 좋았는데 일주일 되니까 다시 아파요. 항상 물어보시는 질문이 이 주사 얼마 가요? 이 주사 얼마 가요? 당신에게 달렸습니다. 맨날 그러는데. 두 번째로 좀 연세가 올라가시면 흔히들 아시는 퇴행성 관절염. 연골이 정상보다 얇아지고 닳고 그게 통증을 유발하고 점점 심해지면 연골이 없으니까 다리가 오다리가 되어가고, 이게 이제 퇴행성 관절염이잖아요. 연골을 아껴 써야 될까요? 운동해야 될까요? 아껴 써야 된다는 사람이 꽤 많아요. 연골은
적당히 자극을 주면서 운동하면서 쓰셔야 돼요. 80세 할머니 무릎과 40대 무릎 사진이에요. 당연히 연골 벗겨진 이쪽이 80대라고 생각을 하시겠죠? 네, 반대입니다. 자, 이 좋은 쪽이 80대 할머니고 저 벗겨진 게 40대 분이에요. 80대 이 할머니는 저도 깜짝 놀랐는데 연골이 너무너무 깨끗한 거예요. 이분은 젊을 때부터 걷기 운동도 꾸준히 하셨고 그다음에 수영하고 아쿠아로빅을 그렇게 즐겨 하셨대요. 이렇게 관리만 잘하면 나이 먹는다고 관절염이 오지 않는다. 꼭 오는 것은 아니다. 네, 그러면은 무릎에 좋은 운동법, 혼자 할 수 있는 운동, 맘만 먹으면 할 수 있는 운동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자, 첫 번째는 어디든지 의자만 있으면 할 수 있어요. 의자만. 이렇게 앉아서 다리를 쭉 펴시는 거예요. 자, 여기 근육에 힘이 들어가는 거를 본인이 느끼면서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고 내리고. 다시 또 발목은 약간 위로 들어주시면 좋아요. 자, 하나, 여기다 힘 주시고 둘, 셋, 넷, 다섯. 적어도 10번씩, 15회씩 좀 쉬었다가 다시 반복. 한 3세트. 자, 두 번째는 이제 바닥에서 할 수 있는 건데, 자, 바닥에서 다리 쭉 펴고 여기다가 수건 넣으세요. 수건. 그래서 수건 놓고 하셔도 되고요. 제가 개발한 것 중에 삑삑이라 그래서 요거 애들 장난감 이렇게 삑삑 소리 나는 거 있어요. 넣으시면 약간 이렇게 무릎이 뜨겠죠? 이 상태에서 자, 누르기야, 누르기. 꽉 기지개 펴듯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쉬었다가 다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쉬었다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거 마찬가지. 한 10회에서 15회 하시고 좀 쉬었다가 반복해서 한 3세트. 중요한 거 첫 번째 무릎이 쭉 펴주셔야 돼요. 내가 무릎이 지금 딱 폈는데 바닥에 무릎이 안다. 바로 병원에 가셔야 됩니다. 두 번째, 매일은 뭐 거의 불가능하실 거고 적어도 이틀에 한 번은 시간 내셔서 운동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이게 수술을 하기 전 무릎이건 수술을 한 후 무릎이건 똑같습니다. 수술을 한 사람도 이 운동은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근육 강한 다리, 무릎 여러분 다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무릎 아프실 일 없습니다.